이번 시간에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중에서 접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모두 몇 가지? 세 가지였죠. 자, 위치관계라고 하는 것은 교점의 개수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날 때 할선, 한 점에서 만날 때 접선, 그리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보통 위치관계를 보면 두 도형을 뭐한다? 연립을 해서 그 연립 방정식 판별식으로 우리가 교점의 개수를 판별했었습니다. 근데 원만은 좀 독특한 성질이 있었죠. 뭐였죠? 바로 중심에서부터 그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와 뭐를 비교했다? 반지름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과 반지름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 도형이죠. 그래서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경우를 좀 다 살펴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 설명하는 중에서 그 세 개의 직선 중에서 위치관계 세 개의 직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접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울기를 할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접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뭐다? 직선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선은 세 종류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 함수 x축하고 평행한 직선, y축하고 평행한 직선. 하지만 보통은 뭐다? 그렇죠. 기울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1차 함수로 두는 것이 좀 보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직선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기울기를 알 때란 말은 특히 뭐다? 몇 차 함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1차 함수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1차 함수니까 y는 ax 플러스 b입니다. 근데 얘가 주어진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만 구하면 될까요? 그죠? b만 구할 수 있으면 우리가 바로 여기 있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공식을 하나 배울 거거든요. 모두 공식이 두 개가 나오고 하나는 원리로 푸는 방법을 배우시는데, 그 공식을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은 이겁니다. 자, 1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 접하고, 그러니까 조건이 이거예요. 자, 이건 무슨 형이다? 자, 일단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표준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평행이동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공식을 사용할 때는 주어진 게 무슨 형? 그죠? 기본형이에요. 자, 그럼 어떤 원이죠? 자, 중심은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얼마다? r이 원입니다. 자, 거기에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고 해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자, 접선이 몇 개 나올까요? 자, 일반적으로 두 개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도 y니까 그 기울기가 m인 직선이 됩니다만, 여기서도 우리가 똑같은 접선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두 개는 뭐가 되냐면, 자, 평행관계가 되고요. 자, 뭐는 같다?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죠. 자, 그러면 두 개를요, 그럼 어떻게 따로따로 구할까요? 네, 그게 아니고 오늘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한 번에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도 직선이기 때문에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두는데요. 자, 뭐는 주어져 있는 겁니까? 그죠? m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자, n을 우리가 바로 m에 대한 식으로 고쳐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뭐다? 그쵸? 우리가 바로 연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하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뭐다? mx 플러스 n을 우리가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y에다가 여기 있는 mx 플러스 n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의 제곱은 뭐다? r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요걸 전개할게요.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자, m제곱 x제곱 더하기 2mnx 더하기 n제곱이 되고요. 자, 방정식이니까 우변에 있는 걸 우리가 좌변으로 이항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동량 계산하시면요, x제곱이니까 묶어내면 1 플러스 m제곱의 x제곱이 되고요. 자, 1차항 계수는 2mnx가 됩니다. 1차항 계수 2mn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상수항은 뭐가 되냐?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방정식이 그럼 어떻게 돼요? 접하는 경우죠. 자, 그러면 판별식이 뭐가 된다? 0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단계가 싹 생략이 되어 있고요. 자, 최종적으로 정리한 여기 2차 방정식만 딱 주어진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목표는 우리가 뭘 구하는 거다? 목표는 n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을 위해서 n을 구하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가 뭐다? 바로 짝수죠. 요거 그래서 판별식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d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mn의 뭐다?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되겠습니까? a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m제곱 하고요. n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얼마다? 0이다 라고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m제곱, n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거 전개할게요. 자, 1 곱하면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고요. 우리 m제곱 곱하시면 m제곱 n제곱 플러스 m제곱
여기 마이너스죠. 자, 여기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고. 자, 그 다음 n제곱 r제곱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그러면은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r제곱 더 마이너스. 제가 전개하면서 자꾸 부호가 좀 틀리고 있네요. 자, 마이너스 뭐다 m제곱 n제곱 플러스 뭐다 m제곱 r제곱. 이게 뭐가 된다? 0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소거가 되는 게 보이네요. 바로 뭐다? m제곱 n제곱이 소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게 뭐냐면 바로 얘가 남았어요. 자, 마이너스 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r제곱 그 다음 m제곱 r제곱이 남았네요. 그러면 그게 얼마다? 0이다 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n이죠. 예, 그래서 요거 n제곱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r제곱 더하기 m제곱 r제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공통이 보이네. 자, 뭐가 보입니까? 자, r제곱이 공통이죠. 그래서 묶어내면 바로 1 플러스 m제곱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n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되겠습니까? r제곱에 1 플러스 m제곱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r제곱은 우리가 루트하고 만났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자, 반지름은 항상 무슨 수다? 양수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r로 이렇게 밖에 나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 구했네? 자, 우리가 구하는 목표가 뭐라고요? 자, n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뭐다? r 루트 1 플러스 m제곱 아니면은 m제곱 더하기 1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기울기하고 뭐만 그저 반지름만 알고 있으면 바로 접선의 방식이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아니, 이 공식을 안 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을 되풀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워야 되는 이유는요, 그 과정을 되풀이 안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게 나온 것이 이런 과정입니다. 쭉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원에서 기울기 같은 접선은 몇 개가 나오면 2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2개를 각각 놓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다 보니까 몇 개가 나옵니까? 2개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는 mx 플러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고요. 하나는 mx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공식을 외워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주어진 조건이요. 자, 어떤 원이다? 그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우리가 원이 주어질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만약에 중심이 0,0이 아니고 다르게 되면 다른 방법 공식이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 조건에서만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질 때는 우리가 당연히 x 앞에 개수는 m이 되는 것이고요. y절편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외워볼까요? 자,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스스로 확인하기 살펴볼게요. 자, 1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얘가 m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무슨 자리입니까? 여기는 자, 반지름 자리죠. 그래서 요거는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기 때문에 여기 3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m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얼마다?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다? 그렇죠? 3루트 2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식으로 하려면 이 과정 계속 되풀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4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일단은 자, 조건은 전부 다 무슨 형이다? 기본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중심은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얼마다? 루트 5인 우리가 원입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다? 2지요? 그러면 불러볼까요? 자, 1번. 자, y는 mx. 자, mx니까 2x 플러스 마이너스 r. 자, r이는 얼마입니까? 그죠? 루트 5가 되겠죠. 자, 다음에 루트, 그 다음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럼 m은 얼마다? 그죠? 2가 되겠죠. 그래서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그럼 여기가 얼마다? 루트 5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y는 뭐다? 2x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몇 개? 2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 2번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2번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는 반지름이 얼마다? 2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 수직인 직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요거하고 그죠? 기울기끼리 곱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럼 일단은 고쳐야겠습니다. 자, 2번은
자, 요걸 한번 고쳐보시면 y는 뭐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죠? 그렇죠? 바로 마이너스 2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답은 얼마다? 자, 부호는 반대니까 플러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의 역수가 되는 얼마다?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2분의 1,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다? b1이 됩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y는 2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r 얼마다? 2 루트, 그 다음에 m제곱이죠.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2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얼마다? 4분의 1하고 1을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4분의 얼마다? 5가 되겠고요. 자, 루트 4분의 5는 얼마다? 2분의 루트 5예요. 근데 2 합분되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y는 2분의 1x 여기다 써볼게요. y는 2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그죠? 루트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공식을 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이고 기울기가 m인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이 뭐라고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두 번째 케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어진 조건이 한 점을 지나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까인데 여기서 두 가지 방법으로 좀 나뉘거든요. 그래서 총 세 가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실 겁니다. 그럼 일단 두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한 점을 지나긴 지나는데 어떤 점을 지나게 되냐면요. 이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우리가 긋는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원이 있는데 여기에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뭐냐? 몇 개다? 이건 한 개가 나옵니다. 앞에서 기울기가 주어지면 몇 개가 나왔죠?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이걸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자, 물론 공식을 구하지 않다, 공식으로 우리가 풀지 않더라도 원리를 구하면 풀 수가 있지만은 공식을 배우는 이유는요,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그 방법을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결론은 외워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r제곱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원의 조건처럼 자, 뭐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뭐다? r인 그런 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점 x1, y1이라고 준 겁니다. 자, 근데 이 경우가 좀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일단은 점피가 좌표축 위의 점이 아닌 경우를 살펴볼게요. 왜냐면 좌표축이면요, 나중에 뒤에 배우시겠지만 좌표축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좌표축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 전부 다 뭐하고 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다? 바로 x는 r, 여기는 x는 마이너스 r, 여기는 y는 r, 여기는 y는 뭐다? 마이너스 r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요거를 다 포함하는 것이 뭐다? 바로 첫 번째 공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일단은 점피가 좌표축 위의 점이 아닌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는 자,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공식이라기보다는 성질. 자, 뭐다? 자, 여기 원위에 있는 점을 잡으면요, O하고 중심하고 연결하면 이게 뭐가 되죠? OP가 반지름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반지름하고 여기 있는 접선은요, 무슨 관계? 수직 관계가 되죠. 자, 그래서 뭘 구할 수 있냐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도 우리가 접선도 하나의 뭐기 때문에 직선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하나는 뭐죠? 기울기, 하나는 뭐다? y절편. 아니면 기울기와 뭐다? 점 하나만 주어져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점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뭐만 구하면 될까요?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죠. 근데 그 기울기가 바로 여기 있는 반지름하고 뭐다? 수직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OP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OP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원점이기 때문에 바로 뭐다? 그죠? x1분의 y1이 여기 있는 OP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기울기는 뭐죠? 요 직선은 그죠? 부호는 반대, 그 다음에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y-y1분의 x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 나왔네. 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요. 처음부터 뭡니까? 그죠? 점은 하나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 기억나시죠? y-y1은 m의 x-x1. 자, 이게 무슨 공식입니까? 그죠? 이게 뭐냐면 기울기가 m이고 x1, y1에 지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래서 구해주시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y-y1은 자, 마이너스 뭐다? y1분의 x1에서 뭐다? x-x1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요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동그라미 별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책에는 중간 단계가 좀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분모에 뭐가 있죠? y1이 있죠, 그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분명히 축 위에 좌표축에 있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y1은 0은 아니에요. 그래서 곱해 주십니다.
그럼 y1 y가 되고요.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y1 제곱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x1이 되면서 이 부분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전개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y1 y 마이너스 y1 제곱은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 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얘를 살짝 x1 마이너스 x1 x를 좌변으로 이항을 할게요. 그럼 x1 x가 되고요. 남는 거는 y1 y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y1 제곱은 이항시킬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항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항한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뭐가 되냐면, 자, 조금 전에 이 주어진 원이 뭐였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었어요. 자, 근데 이 위에 있는 점이 x1, y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쵸?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기 때문에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제곱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결론은 여기는 우변은 뭐가 된다? 바로 r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공식이 x1 x 더하기 y1 y는 뭐다? r제곱이라는 식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해야 된다? 외우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요. 자, 주어진 조건이 뭐였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인데 그 위에 있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점이가 얘가 해야, 그럼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x 몇 개 곱해져 있어요? 2개 곱해져 있으니까 그 하나에 그냥 대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외우기가 좀 쉽겠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은 뭐라고요? 바로 원 위에 있는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을 구하는 건데, 주어진 원은 반드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뭐다? r제곱인 우리가 그런 원이 되는 겁니다. 이 공식도 이제 두 번째로 외워주셔야 돼요. 오늘 공식 2개 배우고 하나는 원리로 배운다고 했거든요. 마지막 게 좀 제일 어려워요.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그러면 나왔던 게 이겁니다. x1 x 더하기 y1 y는 뭐다? r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이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좌표축 위에 있는 점 한번 볼게요. 그럼 이 점은 뭐가 되죠? 알콤마형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알콤마형에서 그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x1r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된다? 0이 돼요. 그럼 x1r은 r 제곱이 돼서요. 약분됩니다. 약분되면 x1은 뭐다? r이 나오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요 직선이 뭐다? 그죠? x1이 아니고 여기 x죠? x1 x니까 그럼 rx가 r제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x는 r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x1 자리에다가 우리가 r을 대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x는 r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바로 뭐다?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나오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요 경우도 자 뭐다? 그죠? 우리가 요 첫 번째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치하고는 관계없이 바로 뭐다? 조건만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특히 뭘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중심이 뭐다? 원점이고 반지름이 뭐다? r일 때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공식이 뭐라고요? x1 x 더하기 y1 y는 r 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공식 외우셔야지 세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5번 바로 적용할게요. 자, 다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5b의 점 3,6을 지나는 접선인데 한번 계산해보면 x에다 3을 대입하면 3의 제곱인 9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y에다가 6을 대입하면 6의 제곱이 얼마다? 36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얼마다? 9 더하기 36이니까 얼마다? 45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바로 원 위에 있는 점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접선을 물었네요. 그럼 다 바로 구해볼까요? 자,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돼요. 쉽죠, 이 공식 자체가. 자, 근데 뭐로 약분할까요? 3으로 약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2y는 얼마다? 자, 15라고 하는 것이 바로 1번 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은 자, 여기 마이너스 4하고 0 대입하니까 딱 16 나오죠. 그럼 바로 계산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4x 더하기 y다 0 넣어버리면 없어지네요. 그럼 얼마다? 16이 나오죠. 그래서 x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무슨 축이 있는 점이죠? 좌표 축 위에 있는 점이죠. 예, 그래서 요것도 바로 이 공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축하고 평행한 바로 접선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여기는 이 공식을 뭐하자?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서 배웠던 공식하고 요 공식 세트로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 바로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의 그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뭘 배우셨냐면요,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 밖에서 우리가 접선을 그으면 몇 개를 그을 수가 있죠? 그렇죠. 요거는 이렇게 두 개를 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접점 A, 접점 B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접선의 길이는 바로 접점까지의 거리라고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PA하고 PB가 뭐다? 같다라고 배우셨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것이 이렇게 직각삼각형 두 개 나오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 문제도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일반적으로 몇 개가 나오는데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각각 구할까요? 아니에요. 계산으로 몇 번에 한 번에 구할 겁니다. 그럼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요거는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원리로 푸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예제 3번입니다. 자, 점 0,4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중심은 원점이고 반지름이 얼마다? 2인 원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여기가 2, 여기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0,4입니다. 그럼 0,4면 어디죠? 0,4면 이 위에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접선을 그으면 이런 식으로 몇 개, 그죠? 두 개를 그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개를요, 각각 푸는 것이 아니고 몇 번에? 한 번에 딱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자, 뭐는 주어져 있는 상태죠? 그죠? 여기 있는 점은 주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뭘 구하시면 되냐면 나중에 기울기를 좀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관계식이 나와요. 자,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조금 전에 배우셨어요. 자, 이 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원 위에 있는 점 맞죠? 그러면은 이 접선은요, 여기서 그은 접선도 되지만 이 P에서 그은 접선도 돼요. 그래서 이 원 위에 있는 그냥 점을 하나 잡아요. 뭐라고 잡는다? x1, y1이라고 잡는 겁니다. 그런 점이 사실 몇 개가 생깁니다.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로만 두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계산상으로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x1, y1 접점을 이렇게 둔다라고 하면 바로 어떻게 되겠죠? 조금 전에 배웠던 공식 x1x 더하기 y1 y는 뭐다? r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식이 뭐가 된다? 하나가 나와요. 그런데 얘가 뭘 지나는 겁니까? 여기 처음에 주어진 요점을 지나는 거예요. 0,4를 지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뭐다? 그렇죠. 이때는 x1, y1에다 대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xy에다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럼 x에다 대입하면 x1 자체도 없어지네요. 그럼 y를 대입하면 y에다가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4y1은 4가 돼서요. y1은 얼마가 된다? 1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러면 뭐만 구하면 될까요? 그렇죠. x1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x1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점은 이 직선 위에도 있습니다만 또 원 위에 있는 점도 된다. 그죠? 원 위에 있는 점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식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뭐였냐면 앞에서 구했던 뭐다. 그죠?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하나는 x1x 더하기 y1 y는 뭐다? 4라는 식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바로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뭐다? 4라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요 점을 지나기 때문에 y1이 얼마다? 1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낸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는 y1도 그럼 얼마가 된다? 1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x제곱 더하기 x1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얼마다? 4가 되기 때문에요. x1 제곱은 얼마다? 3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나왔네요. x1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다? 루트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계산으로 몇 개 나올 거야? 두 개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요 점이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루트 3,1이 되는 거고요. 요 점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루트 3,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1하고 y1이 구해진 거예요. 자, 그럼 x1, y1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접점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루트 3,1, 하나는 뭐다? 마이너스 루트 3,1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x1, y1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접선의 방정식이 뭐였죠? 그렇죠? x1x 더하기 y1 y는 뭐다? 4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걸 딱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루트 3,1이 우리가 접점이 된다면 루트 3x 더하기 y 는 4 아니면은 2항에서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1이 접점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3x 우리가 플러스 y 그 다음 이항된 마이너스 4는 0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여기 x 앞에 개수는 양수로 잘 만들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루트 3x 마이너스 y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적어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선이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리 각각 구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에 구한다? 한 번에 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온 거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라고 해놨네요. 마이너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뭐 다 플러스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우변에 놔뒀네요. 자, 근데 제가 구한 답은요. 직선의 방정식이 충실하게 전부 다 어디로? 좌변으로 이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계산만 맞으면 전체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사실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어렵죠. 자, 왜냐면 이건 원리로 푸는 거기도 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식이 또 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푸는 수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1단계, 자, 접점을 x1, y1이라고 둡니다. 자, 그러면 식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뭐다? 그죠? 바로 요 점을 지나는 접선, 맞나요? 접선을 구한 다음에 여기 처음에 주어진 점을 대입을 해서 우리 x1하고 y1의 식을 하나 구해요. 자, 그리고 이 접점이 또 어디 위에 있는 점입니까? 원위에 있는 점이죠. 그래서 그래서 앞에 식하고 요걸 연립해가지고 우리가 x1하고 y1을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해서 비슷한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3번을 살펴보셨는데요. 예제 3번에 또 다른 풀이가 있어서 하나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그 원위에 있는 접점에서 그 접선을 이용해서 풀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건 앞에서 우리가 접선의 위치 관계에서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 이 0,4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일단은 저게 무슨 절편에 해당돼요? 그죠? 접선의 y절편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접선도 뭐다? 직선이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되겠어요? 기울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접선의 y는 뭐다? mx 더하기 4라고 둘 수도 있습니다. 둡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원하고 뭐다? 접하죠. 그럼 접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교점이 한 개이기 때문에 요거 연립한 판별식이 뭐가 된다? 바로 0이 된다라고 해서 바로 뭘 구할 수 있다? m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해주시면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대입을 하면 m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4의 제곱은 4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x제곱 더하기 m제곱 x제곱 더하기 8mx 더하기 16 됩니다. 그리고 이항이 되면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동량 계산하시면 x제곱으로 묶어내면 바로 1 플러스 m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더하기 8m 플러스 얼마다 12는 0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그리고 판별식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접하기 때문에. 그러면 볼게요. 여기 하나 빠졌는 x가 빠졌죠? 자, 그러면 b' 뭐가 되냐면 8m의 반 얼마다? 4m. 그래서 바로 b' 제곱 마이너스 뭐다? ac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 플러스 m 제곱 하고요. 뭐 하고 곱하면 된다? 우리가 12를 곱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6m 제곱이 되고요. 자, 근데 요걸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뭐다? 12m 제곱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뭐죠? 그래서 4m 제곱 마이너스 12가 나오네요. 그러면 결론은 뭐다? 얘가 뭐다? 0이다 라고 하는 걸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m 제곱이 얼마다? 자, 3이 나와서 m은 뭐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네요. 그 앞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답은 뭐가 되냐면 바로 하나는 y는 루트 3x 더하기 4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는 뭐다? y는 마이너스 루트 3x 더하기 4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푸는 방법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동원하면은 꼭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둘 중에 편한 것으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와요. 오히려 이게 좀 쉬워 보인다, 그죠? 자, 근데 문제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연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가지 정리 잘 하십시오. 예제 3번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6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6번은 점 2,-4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의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앞에 예제 3번에서 우리가 풀이가 아닌 두 개가 있었는데요. 사실 두 번째 게 좀 쉽게 느껴졌던 게 y절편이 바로 얼마였다? 0,4가 주어서 4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그때는 식이 좀 간단했는데 얘는 뭡니까? 2,-4가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m이라고 두면 식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방법을 한번 풀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그러면 볼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뭐죠? 그죠? 바로 접점을 x1, y1이라고 뒀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바로 접점에서 그은 접선이 어떻게 되냐면 x1x 더하기 y1, y는 뭐다? 10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요게 바로 뭘 지난다?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지나는 그런 직선이 돼요. 자, 그럼 대입을 하시면요. 바로 2x1 더하기 마이너스 뭐다? 4y1은 얼마다? 10이다 라고 하는 식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뭐였죠? 두 번째 식은 바로 요 접점이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뭐다? 10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두 개 연립하셔서 x1, y1 두 개를 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위에 있는 식을 간단하게 하면 2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돼요. x1 마이너스 2y1은 얼마다?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뭘 구하시면 되냐? x를 소구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연립은 뭐와 뭐를 하시면 되냐면요. x1은 2y1 더하기 5 하고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얼마다? 10을 우리가 연립을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x1 대신에 2y1 더하기 5를 대입을 할게요. 자, 그러면 2y1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1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정리하시면 4y1 제곱 더하기 곱하면 20y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y1 제곱이 되고 12양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은 0이 나옵니다. 자, 그럼 동량 계산하시면 4y1 제곱하고 y1 제곱도 하시면요 5y1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y1이 나옵니다. 25에서 10을 빼면 15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는 0이 나오네요. 자, 그럼 5로 나눌까요? 자, y1 제곱 플러스 4y1 더하기 3은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좀 쉽네요. y1 더하기 1하고요. y1 더하기 3은 0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y1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 또는 y1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y1이 얼마라고요? 그죠? y1이 하나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x1 구할게요. 그럼 x1은 아까 요 식이었습니다. x1이 2y1 더하기 5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5니까 얼마다? 3 이렇게 되겠고, y1이 마이너스 3이면요. 마이너스 6이니까 x1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구했던 식이 x1x 더하기 y1, y는 얼마다? 10이란 식이었거든요. 그럼 각각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 마이너스 1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은 얼마다? 그죠? 3x 마이너스 y는 10.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접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자, 그 다음에 뭐다? 마이너스 4y는 10 되는 거 맞아요? 자, 이렇게만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형으로 이렇게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계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x 개수가 양수면 좀 좋겠죠. 그래서 x 더하기 4y 더하기 얼마다? 10은 0이다 라고 최종적으로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다? 원바뀜 점에서 접선도 두 개를 구할 건데 우리가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상으로 한 번만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원리를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겠습니다. 수학역량 기르기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역량 기르기 문제는 혜영이하고 상윤이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자, 점 1,2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의 근 접선에 대한 두 학생의 대화인데, 두 학생이 말한 내용이 서로 다른 이유로 한번 설명해보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혜영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바퀴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으면 접선은 항상 몇 개가 생깁니까? 항상 두 개가 생깁니다. 자, 근데 상윤이가 뭐라고 했냐면, 점 1,1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러면 접선을 구하면 몇 개뿐이다? 한 개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요걸 지나는 접선이 우리가 기울기가 m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실제로도 요거 계산으로 하면 m이 몇 개 나오냐면 한 개가 나오거든요. 자, 그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는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D하고 R하고 비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상윤이가 말했던 게 1,2를 지나는 우리가 접선을 뭐라고 두냐면 y-y1은 m의 x-x1이라고 뒀기 때문에
살짝 이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전개를 하면 뭐가 되냐면 y는 mx-m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요 m을 구할 때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여기가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접선이 있을 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중심에서부터 이 접선까지 거리하고 뭐를 비교하는 거다? 반지름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해 볼게요. 그럼 이거 일반형으로 고쳐야겠네. 그럼 mx-y-m 더하기 2는 0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그럼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 원점 맞아요.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죠? 반지름은 1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주시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D는 한번 구해볼까요? 루트 m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절대값 대입하면 마이너스 m 더하기 2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1이라네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분자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그냥 m-2의 절대값 할게요. 부 마이너스로 뽑아내면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양변 제곱할게요. 절대값은 제곱을 하면 어차피 똑같아집니다. 왜 양수를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냥 양변 제곱하면 m-2의 제곱이 되고 얘는 그냥 m제곱 플러스 1이 나와요.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4는 m제곱 더하기 1이 나와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4m이 마이너스 3이 나와서 m은 얼마다? 선생님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상윤이는 뭐라고 했냐면 접선이 한 개뿐이에요. 이렇게 본 이유가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뭘 하셔야 되냐면, 자, 기억하십시오. 자, 원밖에서 있는 그 점에서 그었을 때는요, 이게 항상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오는데 계산으로 1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자, 정확하게 그래프 그리기인데요. 그냥 쉽게 그냥 그림 그리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얼마다? 1은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1,2가 어디 있을까? 1,2는요, 1,2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요거 1,2잖아. 맞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있는 요 점이 1,0이에요. 그럼 접선을 그어주면 어떻게 그어질 수가 있냐면, 요렇게 하나가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그러면 요 선은 뭐가 되냐면 기울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로 계산으로 나오지 알아서 몇 개다? 1개가 나온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m이 얼마죠? 4분의 3이 나왔죠. 그럼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y는 4분의 3의 x-1 더하기 2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는 이 점의 위치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해야 된다? 그림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요, 혜영이 말한 것이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원밖에서 그 접선 항상 몇 개다? 2개예요. 근데 계산성으로 1개 나왔잖아? 그럼 뭘 그려봐라? 그림을 그려서 2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축하고 평행한 그런 접선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다른 단원에 비해서 원의 방정식 공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개념 설명은 굉장히 길지만은 공식은 좀 짧고요. 대신에 공식을 반드시 외워야지만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